반갑습니다. 오늘은 상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아마 구체적인 사항 또 궁금하신 부분들 아니면은 실생활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상표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상표하고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혼동을 해서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 상호라는 부분입니다. 혹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자 등록을 내시고 사업자 등록을 내실 때 보면은 상호라는 부분이 있어요. 네. 상호도 이름입니다. 상표도 이름입니다. 근데 상호하고 상표하고 어떻게 틀리느냐? 상호라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할 때 사람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은 민법적으로 보면은 사람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자연인이 있고 법인이 있습니다.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인격체에 대해서 이름을 부여하는 게 상호고요. 그러면은 상표는 어디에 대한 이름이냐라는 거죠. 얘는 물에 대한 이름입니다. 구체적인 물건이죠. 근데 이 물이라는 거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구체적인 상품화가 돼가지고 유통이 되는 물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서 고정이 돼서 뭔가를 제공하는 게 있어요. 이게 상품이라는 게 구체적인 객체가 유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서비스라는 게 있죠. 서비스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장소에서 내가 용역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이 그 많은 상품, 그 많은 서비스 구분을 해야 되는데 어떤 상황으로 구분을 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다 이름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사람으로서 이게 뭐죠? 이 개인이나 법인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을 인식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을 호칭을 할 때 어떤 이름을 붙일 거예요.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김민천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게 상호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김민철이라는 이름도 알지만은 그 상호 김민철 특허법률사무소 이런 개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배달해서 먹는 그 치킨들이 있을 거예요. 뭐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거는 좀 그런데 뭐 그래도 저하고 뭐 잘 아는데 예를 들면 뭐 BBQ, 그다음에 교촌, 그다음에 뭐 등등이 있죠. 그러면은 그 체인점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하실 텐데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는 뭘 느끼느냐라는 거죠. 이 사람들을 느끼느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전화를 걸어 가지고 누가 운영하는 무슨 치킨점이죠? 하면서 하나 배달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 안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느끼는 거는 뭐냐면은 이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요 이름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어 가지고 어디죠? 하나 배달해 주세요. 이거거든요. 상표가 중요한 거는요. 실질적으로 소비자하고 대면되는 게 이 상인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 물건에 대한 이름이죠. 이 물건은 구체적인 상품도 있고 서비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표라는 게 실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표가 경제학적으로 굉장히 뭐라고 하나 유익한 아니면은 굉장히 유용한 이런 재화가 되는 거죠. 상표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본다고 그랬을 때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게 좋을까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뭔가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얘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거죠.
여기에는 구체적인 상품이 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업종인데 어떤 양반이 여기에 대해서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 이렇게 좀 잘 해줬어요. 그러면 이렇게 만족을 하잖아요. 만족을 했을 때 만약에 제 이름을 쓰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다른 이름으로 한번 써보자라는 거죠. 요즘 뭐 이 글로벌 시대니까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붙여서 사무실 운영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구닥다리 같은 느낌이 들죠. 네? 그러면은 뭐 어떤 게 좋을까요? 영어 이름으로 갈까요? 영어 이름이 아니고 그냥 이런 식으로 가자라는 거죠. 우리 딸 이름입니다. 주은특허법률사무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은특허법률사무소에 변리사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도 있고 을이라는 사람도 있고 병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A라는 분이 의뢰를 했어요. 갑하고 이렇게 일을 해봤다라는 거죠. 그런데 갑이 일을 잘해줬습니다. 만족스럽게 했고 굉장히 성심성의껏 해줬어요. 그랬을 때 이 양반이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생깁니다. 요 관련된 일이. 그랬을 때 그 구체적으로 일을 해줬던 그 양반도 기억을 하지만은 찾아오는데 어디를 찾아오냐면 여기를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 양반한테 그냥 다이렉트로 할 수 있지만은 그런데 이 친구하고 일을 했는데 내 생각보다는 그전에는 이 친구가 해줘가지고 참 좋았는데 이제는 이 친구하고 일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을 해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이 양반도 욕을 하지만은 결국은 나중 가서 뭘 욕을 하나요? 요 사무소 자체를 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병하고 다시 일을 합니다. 병하고 일을 하는데 굉장히 불신이 있는 거죠. 병한테 자기가 느꼈던 이야기를 그대로 해줍니다. 갑하고 하니까 참 좋았고 을하고 하니까 영 안 좋더라. 니는 좀 잘해줘야겠다. 그러면은 이 친구는 자기 이름을 가지고 뭔가 사무 업무를 보는 게 아니고 이 이름을 가지고 명예를 걸고 간다라는 거죠. 소비자들이 느끼는 걸 뭘 느끼냐면은 구체적인 이 상인에 대한 이름을 인식하는 게 아니고 그 물에 대한 이름을 인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무실 안 좋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을이라는 그 친구가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에 안 듭니다라는 거 인터넷에 올릴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어떻게 올리느냐? 이런 사무소에 얘가 마음에 안 들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이걸 신경 쓰는 거죠. 특정 업체에 좀 이야기를 해가지고 미안하긴 하지만은 깡이 있었죠. 깡. 뭐가 들어가 있대. 그러면은 이 깡이 있는데 이 깡과 관련해 가지고 뭔지는 대충 짐작을 하시죠? 그게 그런 게 있대. 그래서 매출이 급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얘가 물에 대한 이름이죠. 여기에 상인이 있을 거예요. 상인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회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얘 매출도 급감을 한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누가 만들어서 어떻게 유통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얘 이름이라는 거죠. 멜라민인가요? 뭐 파동이 있었죠. 멜라민이 들어간 제품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구체적으로 방송에 나오고 신문에 나온 거? 예. 그렇다 치고요. 근데 회사가 어디냐? 별로 그 관심 안 가집니다. 구체적인 그 상품 이름이 뭐냐? 그래서 그거 못 먹게 하고 그거 안 먹고. 그래서 상표라는 자체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떤 상인, 여기서 상인이라는 거는 뭐 기업이면 기업, 개인이면 개인. 근데 개인보다는 기업이 더 많이 연관이 되겠죠. 기업이 살고 죽는 거. 이거는 구체적인 상품도 중요하지만은 그냥 상품의 내용이죠.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거는 그 내용물이 뭐다라는 것보다는 그 상표, 그 브랜드는 뭐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게 유명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소비자는요.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는 브랜드를 구매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상품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햄버거를 혹시 좋아한다는 가정하에 몇 개의 제품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나요? 맥도날드 있죠. 그 다음에 버거킹 있죠. 그 다음에 롯데리아 있습니다. 또 뭐 있나요? 한 3개만 하시죠. 근데 제일 그 이름 있는 데니까. 그러면 맥도날드, 버거킹, 롯데리아. 내가 햄버거를 먹을 때 딱 가서 예를 들어 불고기 버거를 시킵니다. 근데 불고기 버거 딱 열어가지고 야 이거 고기는 어떻고 들어간 야채는 어떻고 일단 소스는 어떻고 그다음에 고기의 두께는 어떻고 질은 어떻고 이거 안 따진다라는 거예요. 여기 가니까 그냥 맛있어요. 그런데 여기 한번 가봤어요. 근데 내가 느끼기에는 얘는 얘보다 맛없더라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얘보다는 얘가 훨씬 맛있더라 이렇게 이야기 나온다라는 거죠. 여기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인 상품은 예를 들어 햄버거라는 거는 그 햄버거에 들어가는 그 소재에 따라 가지고 이름이 정해져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불고기 버거, 김치 버거, 뭐 새우 버거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구체적인 상품에 대해 가지고 분석을 안 한다라는 거죠. 내가 길을 가다가 먹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종로 2가 사거리 가면은 다 모여 있습니다. 여기 있으면 여기 있을 수 있고 여기 있으면 바로 옆에도 있을 수 있고 왜? 상권이 좋으니까 다 들어가 있죠. 근데 내가 종로에 가서 햄버거를 먹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 여기 딱 3개가 날이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을 때 나는 그냥 내 발이 갑니다. 어디로? 어떤 가게로. 딱 보고 저거다 고민 안 합니다. 왜요? 소비자는요. 상품을 사는 게 아니고 브랜드를 사기 때문에 들어가서 먹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상한 게 나왔다. 그냥 방송 용어는 좀 못합니다만은 되는 거죠. 왜? 구체적인 상품 자체가 이거는 좀 안 좋구나 해가지고 가서 클레임을 겁니다. 이게 별로 안 좋다. 응? 그래서 바꿔달라. 요거는 상품 문제예요. 그런데 가서 뭔가 안 좋은 걸 내가 지금 구입을 했어요. 먹다 보니까 짜증이 나요. 그러면은 어디로 갑니까? 브랜드로 갑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햄버거 먹 같으라 하고 올리기도 하고 이거거든요. 그래서 상표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개념이에요. 근데 죽는 거는 굉장히 그 상표가 유명해졌을 때 죽어요. 기업이. 왜? 타격을 받으니까. 근데 그 전까지는 누가 날 죽이나요? 못 죽입니다. 왜? 내 브랜드를 알아야지 죽이죠. 그랬을 때는 뭐냐면은 죽이는 문제가 아니고 살리는 문제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창업을 해요. 창업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음식점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도 있을 수 있는데 서비스도 다양하죠. 예를 들어서 뭐 이 뷰티샵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유통 뭐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거는 유통이 아니네. 유통일 수 있고 내가 어떤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내가 내 이름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내 이름을 기존에 있는 경쟁업자들하고 구분이 안 갔을 때는 좀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면은 누가 이런 용어를 처음 썼을 거예요. 퀵 서비스라는 게 언제부터 이게 이 서비스 분류가 됐죠? 제 기억으로 한 10년 정도 됐나요? 퀵 서비스 나오기 전에 일단 뭐부터 나왔습니까? 그걸 뭐라고 하는 택배. 이제 오토바이 퀵 서비스죠. 근데 오토바이 서비스가 퀵 서비스예요. 근데 어떤 친구가 퀵 서비스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누군지는 몰라요, 저도. 누군가는 썼어요. 퀵 서비스. 근데 내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서비스하고 구별시키기 위해 가지고 야, 내 이름은 퀵 서비스다 라고 이렇게 쓸 때
다른 사람들이 그 이름 괜찮네. 나도 쓰자. 그래서 갑의 퀵 서비스를 썼는데 을도 퀵 서비스 쓰고 병도 퀵 서비스 쓰고 정도 퀵 서비스 쓰고 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지금 뭐예요? 이 퀵 서비스라는 자체가 보통 명칭이 돼 버렸어요. 무슨 퀵 서비스, 무슨 퀵 서비스, 무슨 퀵 서비스. 근데 제 같으면은 제 같으면이 아니죠. 제가 이런 거 하지도 않겠지만 하지도 않는 게 아니고 이런 생각도 못 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내가 만약에 구상을 했고 이 이름을 내가 생각을 했다라고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나는 독점권을 가져야겠다. 다른 사람 아무도 못 쓰게. 이건 내 거야. 이게 상표권입니다. 특허정의 출원을 내 가지고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표권을 획득을 하면은 다른 친구는 킥서비스는 못 써요. 물론 이 킥서비스라는 용어가 등록되느냐 아니냐 이거는 독점권을 주느냐 아니냐 이는 변론의 문제입니다. 그냥 우리가 개념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건 내 거야 라고 했을 때 내가 이제 씁니다. 우리 회사는 킥 서비스입니다. 파리 해가지고 뭐 앞에는 뭐 국이 붙겠죠. 그러면서 내가 킥 서비스 써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인식을 하는 거죠. 킥 서비스. 다른 친구들이 그런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할 말이 없어요. 그럼 오토바이 서비스. 뭔가 좀 떨어지는 이 이름일 수가 있어. 사람들이 퀵 서비스. 이걸 만약에 10년을 소비자들이 퀵 서비스. 그게 갑의 것이다. 갑은 누군지도 몰라요. 알겠습니까? 모르죠. 소비자들이 느끼는 건요. 퀵 서비스. 나중에 뭔가 빨리 보내고 싶을 때가 있어. 그러면 바로 퀵 서비스. 그리고 번호도 보니까 파리야. 파리 하는지는 몰라 저도 모르는데 이런 게 많죠. 그럼 막 끄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파리에다가 뭐 1566 딱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국 어디서나 탁탁 걸어버리면은 그 양반들이 간다라는 거죠. 이게 경쟁력입니다. 구체적인 상품, 여기서 상품은 뭔가요? 내가 빨리 배달해 주는 그 서비스입니다. 나는 우리는 30분 만에 간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1시간에 도착하는 경우 있어요. 신경 안 씁니다. 왜? 내가 지금 급해가지고 빨리 보내고 싶다라는 거죠. 빨리 보내고 싶었는데 뭐 우체국 소포를 보내든지 아니면은 택배를 보내든지 이게 하루 걸려요. 근데 이 양반들 와가지고는 내가 주면은 좌우지간 2시간 3시간 내에 도착한다라는 거죠. 그게 30분 만에 와서 물건 받아간다. 이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생각할 때 2시간 3시간에 그 양반이 받으면 돼요. 그러면은 이 양반들이 전화 걸었는데 1시간 반 만에 딱 와가지고 오토바이 막 달려가지고 30분에 가서 배달해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상품에 대해 가지고는 물론 만족도가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킥 서비스예요. 빨리 가는구나. 이게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이 브랜드가 실질적으로 우리 이름하고 똑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인식을 할 때 그 이름을 인식을 하죠. 제 이름으로 그냥 갈게요. 이 이름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걸 딱 들었어. 어디 가가지고 가서 들었어요. 근데 저하고 이름 똑같은 사람들 많죠. 근데 보니까 그 사람이야.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끝나고 미팅해야 될 사람 이 사람인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혹시라도 이 양반을 딱 생각해서 내가 아는 사람하고 이름이 이렇게 거꾸로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아는 사람이 뭐냐라는 거죠. 물론 친하고 굉장히 서로를 잘 안다고 그랬을 때 그래도 허점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대인관계를 할 때 그 사람은 다 모르잖아요. 속속들이 몰라요. 그래도 하면은 딱 생각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대머리 독수리 밖에 나가가지고 누가 이렇게 업무를 할 때 이놈 똘똘하게 잘하는 놈.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이놈 도대체가 안 되는 놈. 이렇게 다 이미지가 형성돼 있어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갈 수는 없죠. 아까 여기서 햄버거 이야기했지만 어떤 사람은 이것도 좋아하고 이것도 좋아하고 이것도 좋아할 수 있어요. 일률적으로 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일률적으로 가지는 않지만 내 자신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어디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면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딱 이름이라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죠. 어디 모임이 있어요. 모임에 오십시오 하고 그냥 다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참석하는 인원이 어떤 사람들이냐? 응? 그래서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요? 근데 난 얘 때문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당일날도 얘 온대? 안 온대 그러면 이제 차리고 가고, 온대 그러면 안 가는 거예요. 왜? 이 이름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것도 상품, 그 다음에 서비스, 이 이름. 그래서 우리가 사업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브랜드라고 그러죠. 이 이름이라는 게 상당히 가치가 있고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빼도 박도 못하죠, 이름. 어떤 분이 지어줬으니까. 물론 뭐 개명 신청할 수도 있지만 굳이 그럴 이유도 없고. 그다음에 내가 사회적으로 혹시라도 이렇게 이름이 났다. 그러면 그 이름을 바꿀 이유도 없죠. 왜? 사람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내가 이름 바꿔봐야 또 인식을 시켜야 되니까. 그런데 구체적인 이 물에 대한 이름, 요 이름은요, 여러분들이 임의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 맥도날드라고 했을까요? 왜 버거킹이라고 했을까요? 왜 롯데리아라고 했을까요?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창업자들이 있습니다. 창업자들이 나는 이거 쓸래 했을 때 아무도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타치를 못한다는 겁니다. 나는 이거 쓸래, 이거 쓸래, 이거 쓸래. 자기 마음입니다. 이 물의 이름은요, 선택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지적재산권 하면은 특허가 있고요, 실용신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이 있어요. 얘네들은요, 전부 다 어떤 개념에 대해서 권리를 주냐면은 창작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창작을 했어요. 새로운 디자인을 창작을 했어요. 새로운 실용품에 대해서 창작을 했어요. 얘네들은 기술적으로 창작하는 거고 얘는 디자인적으로 창작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권리를 줍니다. 근데 상표는 틀려요. 창작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오로지 선택 개념이라는 거죠. 내가 그걸 쓰고 싶다는데 뭘 선택을 하느냐? 문자, 도형, 기호 등등 결합해도 상관없고요. 근데 제일 일반적인 게 문자죠. 문자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왜 선택을 하느냐?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유명한 브랜드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영문 들어간 거 말고 그냥 순수한 시장 가면은 이상하게 그렇게 끌리는 브랜드가 있어요. 이 중에 하나가 풀무원이죠. 아니 안 끌리도 상관없어요. 저는 끌려요. 저하고 이 친구들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풀무원이라는 이 브랜드를 선택을 할 때 이 양반들이 뭘 했겠습니까? 소위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해가지고 여럿이 모여가지고 이 안을 내놓고 이게 좋으냐 아니냐 막 이렇게 했죠. 그걸 갖다가 뭐 1년을 했든 한 달을 했든 했을 겁니다. 근데 이걸 딱 정해버렸어요. 근데 여기 창작적인 요소가 들어가나요? 있는 글자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브랜드가 너무너무 그린 이미지, 친환경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누가 했는지 정말 잘 지은 것 같아요. 이 브랜드 가치가 얼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 통계인가요? 코카콜라 브랜드 가치가 88조입니다. 삼성 브랜드가 18조로 알고 있어요. 이 브랜드 가치가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여기서 돌 맞겠지만은 하다못해 100억 정도만 된다 하더라도 브랜드 가치가 상당한 거죠. 아니 난 이 장사 안 할래. 장사 안 하고 이게 돼가지고 그냥 내 팔아먹을래. 아니 물론 그 브랜드에 깔려있는 상품에 대한 소비자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좋은 어떤 인상이 있기 때문에 브랜드 가치는 올라가는데, 어쨌든 내가 두부 공장 니한테 줄게 했을 때 야, 그 두부 공장 도대체 계산을 어떻게 해야 돼? 인수하는데. 근데 브랜드 줄게 하면요. 그래. 그 브랜드를 가지고 아무 데나 쓸 수 있잖아. 이런 측면에서 이 상표는 상당히 중요하고,
선택적인 이 요소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무렇게나 또 선택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상표는 선택적인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렇게나 선택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 선택과 관련되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은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